안녕하십니까. 노벨 경제학상 프로젝트로 198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랑코 모딜리아니에 관해 발표하게 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곽성빈입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코 모딜리아니라는 사람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프랑크 모딜리아니가 연구한 톱니바퀴 효과와 라이프 사이클 가설, 즉 생애주기 가설과 흔히 MM 이론이라고 부르는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출생한 모딜리아니 교수는 로마 대학을 졸업한 뒤 뉴욕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 곧이어 시카고 대학에서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경제학 공부에 정진하게 됩니다. 1948년 가을 일리노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교편을 잡은 데 이어 1962년부터 정식으로 MIT 대학 교수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교수 재직 기간 중에도 대외 활동에 관심을 보여 48년 카우엘 경제연구소에 고문으로 잠시 재직한 것을 비롯하여 국립경제연구소 상임위원, 계량경제학회 회장, 미국 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모딜리아니 교수의 학문적 성향은 케인지언에 속하여 그는 케인즈 이후 제임즈 토빈 박사와 함께 60, 70년대에 거시경제학을 주도해온 계량경제학의 대가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엔도나 스탠퍼드 대학교의 프린드먼의 통화주의에 반대한 재정주의 학파로도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톱니바퀴 효과, 라이프 사이클 가설,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랑코 모딜리아니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톱니바퀴 효과인데요. 톱니바퀴 효과는 경제학에서 생산 소비 수준 혹은 생산품의 질이 일정 궤도에 오르고 나면 수준이 더 낮았던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현상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소비와 생산에는 장기 추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세를 역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1985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랑코 모딜리아니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듀젠베리가 톱니바퀴가 한쪽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면 반대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톱니 효과는 시계의 태엽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전자시계가 대세인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모든 시계가 기계식이었습니다. 번거롭지만 수시로 태엽을 감아주어야 했습니다. 태엽 장치는 대체로 손목시계의 3시 방향 오른편에 붙어 있었는데 한국말로는 용두라고 합니다. 손으로 태엽을 돌리면 시계 내부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쇠줄이 점점 강하게 소용돌이처럼 조여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톱니바퀴와 비슷하여 톱니 효과라고도 하며 불가역성 또는 역진 불가라고도 합니다. 습관이라는 톱니장치에 맞물려 있는 것처럼 한번 늘어난 소비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듀젠베리는 1949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인 소득 저축 및 소비자 행태 이론에서 경제 주체들의 특이한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를 늘리지만 반대로 소득이 감소해도 소비를 쉽게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돈벌이가 좋을 때 형성된 소비 습관을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져도 고치기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니 마치 소비가 습관이라는 톱니 장치에 맞물려 있다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관해 그래프로도 보겠습니다. 호황기에는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한 장기 소비 함수 C에 따라 움직이지만 불황기와 경기 회복기에는 경사가 완만한 단기 소비 함수에 따라 움직입니다. 소비가 순환하며 성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득이 오르면 소비는 A에서 B로 움직이지만 경기가 후퇴해 소득이 줄어들면 단기 소비 함수를 따라 B에서 C로 움직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C에서 다시 B로 움직이고 경기가 호황이면 장기 소비 함수를 따라 D로 움직입니다. 이때 다시 경기가 후퇴하면 D에서 E로 움직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일단 D로 갔다가 F로 움직입니다. 생산 시장에서의 예는 자동차, 전기 제품 등이 있습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자동차의 성능은 발전하여 왔으며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기능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능의 발전은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최신 성능을 따라잡기 때문에 한 번 추가된 성능을 제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즉, 생산 시장에서 제품의 질이 과거로 퇴보하는 현상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부풀려진 조직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라이프 사이클 정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애 주기 가설 또는 평생 소득 가설이라고 부르는 라이프 사이클 정리는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평생 소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가설입니다. 1950년 이탈리아 경제학자 프랑코 모딜리아니와 그의 제자 블룸버그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1980년이 되어서야 완성되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프리드먼의 항상소득 이론이 개인의 저축과 합리적 소비를 모형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론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저축과 일시적인 수입에 대해 다룬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개인의 소비 성향은 나이에 따라 돌아오는 자본의 비율로 알 수 있으며 이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의 소비 함수에 대한 정리는 나아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소비 함수에 대한 정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체의 소비 함수는 개인의 소비 함수, 사회 연령 구조와 연관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효용 함수에 대한 전제를 다음과 같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효용 함수는 다른 시점의 소비와 같으며 만약 개인이 소득을 평소보다 더 잘 받더라도 갑작스러운 소득 변동 이전에 전체적인 소득을 분할했던 것과 같은 비율로 소비와 저축을 나눌 것이라는 전제이며 두 번째 전제는 개인은 상속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행동하지도 상속 재산을 포기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행동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 따라 모딜리아니는 평균 소비 성향은 일생을 통틀어 일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입니다.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는 MM 이론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1958년 프랑코 모딜리아니와 머텀 밀러가 발표한 기업 금융에 관한 정리로 이 정리의 발표는 자본구조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정리는 기업의 가치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할인율을 최소화하는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며 1958년의 이론에서는 기업의 가치는 부채의 사용 유무와는 관련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963년의 수정 모형에서는 법인세를 고려하였을 때 기업의 할인율을 최소로 하는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며 이러한 최적 자본 구조 하에서 기업의 가치는 가장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M 이론은 크게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 자본 시장으로 거래 비용이나 세금과 같은 거래 마찰적 요인이 없으며 정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두 번째,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은 주식과 무위험 영구 부채뿐이다. 현실적으로 부채는 만기가 존재하지만 만기가 다가오면 상환액만큼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여 부채액을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 개인 투자자는 기업과 동일한 이자율로 차입 대출을 한다. 네 번째, 기업은 영업 위험이 동일한 동질적 위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MM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부채 사용 기업의 가치와 무부채 기업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무위험 차익 거래의 논리로 증명하였습니다. 주로 세 가지 명제로 요약됩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의 자본 구조와 무관하며 동일한 영업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 집단의 가중 평균 자본은 서로 같으며
단 하나의 자본 비용이 존재합니다. MM 이론의 1명제에 의하면 자본 구조의 변경, 즉 부채의 차입 여부는 기업 가치와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동질적 영업 집단은 단 하나의 자본 비용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로우입니다. 무부채 기업의 경우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의 자본 비용인 자기 자본 비용이 가중 평균 자본 비용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무부채 기업의 주주는 동일 영업 집단의 영업 위험만을 부담하므로 영업 프리미엄만을 기업에 요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명제입니다. 부채 사용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은 무부채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에 재무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며 재무 위험 프리미엄은 부채 비율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제입니다. 무부채 기업과 달리 부채 사용 기업의 주주는 영업 위협뿐만 아니라 부채 사용에 따라 채무를 불이행해야 할 위험, 즉 재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는 기업에게 영업 위험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재무 위험 프리미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MM이론의 제1명제와 제2명제를 신규 투자한 의사결정에 적용한 것입니다. 투자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적절한 할인율은 기업의 자본 조달 방법과 무관하게 결정되며 기업의 자본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과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198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랑코 모딜리아니에 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